두 번째 절차적 정의의 학자를 볼 건데요. 노직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직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아나키는 무정부 상태, 유토피아는 이상사회를 의미해요. 롤스랑 똑같이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였고 평생의 라이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직은 롤스랑 마찬가지로 공정한 분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절차를 정해놓고 그에 따라 분배를 했다면 그 결과 역시 정의롭다라고 보는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롤스처럼 공정한 절차로부터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본 사람이죠.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노직은 소유 권리론, 소유에 있어서의 정의라고도 하고 취득과 양도와 교정에서의 정의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공정한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공정한 결과, 즉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직이 말하는 공정한 절차는 무엇이냐?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취득을 하면 돼요. 먼저, 훔치면 안 되겠죠. 내가 열심히 주어진 노동시간을 일하고 노력해서 번 돈, 내가 하루 6시간을 정당하게 일했어. 쉬는 시간 잘 지키고 점심시간 잘 지켜서 진짜 허투루 쓰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번 돈. 그거 누구 거? 내 거. 본인 거.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많이 벌었어. 성실하고 합법적으로 일해서 번 돈이라면, 즉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공정한 거죠. 그럼 결국 다 누구 거야? 그렇게 해서 일해서 번 돈이라면 다 네 거지. 가정 배경이 좋은 데서 태어나서 많이 벌었어.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번 돈이면 다 네 거야. 정당한 노동을 투입해서 얻었다면 그거는 다 당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얻었다면 그건 다 옳은 거라고 봐요. 절차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오로지 본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적을게요. 하나만 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얻었다면 그로 인한 그 결과, 월급, 돈 다 네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정당한 양도와 이전에서의 절차가 지켜졌다면, 즉 양도, 정당한 소유권자가 누군가의 협박이나 위협에 의해서 혹은 속임수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의사에 의해 그거를 전달해 줬다면 그걸 양도받은 사람이 소유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이패드 에어 3를 갖고 있어. 근데 이게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고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이 아이패드 에어 3를 선생님 친구인 김자람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패드를 구매해서 소유 권리를 갖고 있었던 내가, 정당한 소유권자가 나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양도했다면 그것을 양도받은 김자람이란 친구에게도 소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 절차에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단, 이와 반대로 아이패드 에어 3를 평소 탐냈던 김자람이 윤지우 가방에서 몰래 그거를 가져갔어. 도둑질이죠. 범죄죠. 올바른 공정한 절차가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져갔지만 그 아이패드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원래 주인에게 있는 거죠. 훔쳐간 김자람에겐 없는 거예요. 혹은 야, 너 이 아이패드 안 주면 너 진짜 확 뒤진다 해서 협박에 의해서 갈취했어. 도둑질했어. 강도짓을 해서 받았어요. 김자람이. 그러면 역시 그 과정도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 권리를 김자람은 인정받을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부당한 것이 있었다면, 불법이 있었으면 누가 나서서? 국가가 교정자로 나서서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위한 국가의 재분배에는 찬성을 합니다.
야, 너 네가 잘못 가져갔잖아. 너 그렇게 가져가면 어떡해? 남의 거 훔쳐 가져가면 어떡하니? 네 거 다시 내놔. 원래 주인에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분배해 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정된 소유 권리 인정한다는 거죠. 자, 우리 표를 한번 볼게요.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은 최초 취득자죠.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A라는 물건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갑한테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거를 중고나라에서 을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을은 갑에게 A를 5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A는 지금 현재 누구에게? 을에게 있죠. 을은 A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구매한 이 A를 몰래 을의 가방에서 훔쳤어. 절도를 했어요. 그럼 현재 A는 누구한테 있어요? A를 훔친 병에게 있죠. 하지만 병은 정당한 소유 권리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방법이 공정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병이 와 진짜 나쁜 놈이네. 이 A를 중고나라에 다시 웃돈 주고 더 팔았어. 한 7만 원에. 그리고 중고나라에서 병이 올린 글을 본 정은 그 A라는 물건을 7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A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이죠. 하지만 정의 소유는 정당하지 않아요. 왜? 이미 어디에서 방법이 틀렸어? 여기. 병이 A를 소유하게 된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죠. 그럼 최종적으로 A는 누구에게로 되돌아가야 될까요? 네, 을에게로 되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정은 A라는 물건을 원래 소유자인 을에게 돌려줘야 하고, 병은 어떻게? 잘못을 했지.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 치러야겠네. 감옥행으로 가면 돼요. 그럼 정은 억울하잖아. 나는 병한테 돈 주고 정정당당하게 샀는데. 그럼 어떻게? 정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야? 국가가 해주는 거다. 교정의 역할을. 이해되세요?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예요. 자유가 정의로운 사회에서 지켜져야 될 제1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인 본인이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과 배경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합법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얻은 건 내 거지. 근데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롤스처럼 복지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위한 정책, 복지 정책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한테 국가가 다시 재분배해 주는 거는 그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봐요. 재화 분배의 주체는 개인이어야만 해. 노직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의 역할은 복지국가다, 복지정책이다 이것저것 하지 말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최소국가예요. 우리 야경국가라고도 하는데, 국가는 부당거래를 감시한다든지 사람들 간의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교정의 역할이랑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치안과 국방의 역할만 해야 돼요. 그 외에 국가가 나서서 재화의 분배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교정을 위한 재분배를 찬성하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노직은 국가가 잘못된 소유를 올바르게 교정해주는 역할, 즉 교정을 위한 재분배에는 찬성해요. 단 뭐는 반대하냐? 약자의 복지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반대하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 특히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 그래서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실행하는 그런 재분배는 반대합니다. 하나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라고 노직이 모든 월급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정당한 세금 징수가 있고 부당한 세금 징수가 있는데, 정당한 건 국방비나 치안이나 공공재 공급에 들어가는 거, 신호등을 설치하고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들어가는 세금 걷는 건 오케이. 왜? 필요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증여세나 상속세나 부유세 같은 건 반대한다는 거죠. 자, 그럼 롤스랑 노직을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둘 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결과는 공정한 절차로부터 나온다라고 보는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요. 마지막, 국가의 존재를 인정해요. 자, 차이점. 롤스와 노직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분배의 주체는 누구인가? 여기서 분배의 주체란 재화 분배의 주체가 되겠죠. 분배의 주체를 국가라고 보는 사람은 롤스인 거고, 개인에게 재화의 분배를 맡게 된다, 노직이 되겠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의로운가라고 했을 때 무지의 베일을 선정하고 원초적 상황을 얘기해서 정의 원칙을 도출해내는 건 롤스가 되겠고, 반대로 취득이나 양도나 이전에서의 절차만 공정했다면 그 결과 공정하다라고 보는 내용을 얘기한 노직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 왈처는 공동체주의자입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누구를 이어받냐면 더귤리,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받거든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 간의 관계 중시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맥락을 중시하죠. 관계, 특수한 상황,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중시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더귤리예요. 그 더귤리가 강조했던 게 우리 안의 사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 공동체주의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왈처예요. 왈처는 재화를 나눠줄 때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걸 분배할 때도 누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한테 관심도 없는 개인들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른 채 어떤 특수한 커튼 같은 걸 쓰고 분배를 한다? 그거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분배라는 거는 각각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잘 반영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나눠주는 게 올바른 분배라고 봐요. 각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이거 누구 까는 거예요? 바로 롤스를 비판하는 거예요. 롤스의 원초적 상황은 가상의 상황이고 현실 반영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왜? 우리 현실은 사회적 가치들, 돈이랑 명예랑 권력 같은 게 이미 분배되어 있지만 롤스가 얘기하는 원초적 상황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분배되어 있지 않은 가상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합의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서로 무관심하고 상호 무관심하고 이기적이야. 근데 롤스는 거기다가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치를 하나 씌움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게 한 상태에서 분배를 하죠. 왈처는 그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특수하고 그리고 상황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를 하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8시까지 등교를 합니다. 8시까지 등교를 하는 건 공통될 수는 있어도 학교를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오는지 버스를 타고 오는지 택시를 타고 오는지 걸어오는지 다 다르죠. 그리고 학교를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각각이 겪은 일들도 다릅니다. 난 오늘 혼자 걸어왔어? 친구들을 만났어? 가다가 길고양이들을 만났어? 가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어? 가다가 편의점을 들렸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생들이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 오기까지. 인간의 삶은 이렇게 다양한데 그 다양함을 싹 다 무시한 채 전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롤스의 분배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왈처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분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바로 복합평등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다원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단순평등, 즉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분배를 해서 나눠 갖는 것을 공정하다라고 보는 단순평등을 비판을 합니다. 복합평등은 다양한 분야별로 서로 다른 상이한 분배 원칙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함에 맞게끔 다양한 분배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왈처는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기본 가치들이 존재를 하죠. 그 기본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분배 원칙, 분배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져야지 올바르다라고 봐요. 첫 번째, 돈과 상품 같은 거, 물건 같은 거는 서로 자유롭게 교환에 의해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자, 쉽게 생각할게요. 여러분, 어떤 핸드폰이라는 물건을 사려고 그래요. 상품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핸드폰 살 때 나한테 좀 더 적합한 기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죠. 그리고 돈과 물건을 자유롭게 교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이폰 XS가 맞는 것 같아. 좀 비싸긴 한데 나는 사진도 좀 많이 찍고 용량도 좀 커야 될 것 같고 예산도 좀 넉넉한 것 같아. 그럼 아이폰 XS 528기가를 살 수 있는 거고, 나는 아이폰보다는 갤럭시가 좀 나을 것 같아. 나는 안드로이드가 더 편하고 내 예산도 갤럭시가 내 예산에도 갤럭시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그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교환을 합니다. 돈과 상품은요, 자유로운 교환의 원칙에 의해서 나누어져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안전이라든지 복지라는 우리 사회적 가치들은 더 많은 안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겠죠. 나누어져야겠죠. 우리 공무원이 될 기회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건 혹은 대학을 나왔던 고등학교 졸업장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공직에 나아갈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공직이라는 가치는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분배 원칙에 의해서 나누어져야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정치 권력. 정치로 나아가 권력을 갖는 데 있어서는 토론과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야기를 잘하고 설득력 있는 토론을 한 사람에게,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더 많은 득표를 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져야겠죠. 우리 사회는 이 밖에 더 많은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은 단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면 안 되고 각 영역에 맞는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사회적 영역에 맞는 분배 원칙에 의거하여 다양하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왈처는 전제에 반대합니다. 전제는 국가 권력을 한 개인이 장악하고 그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게 전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제 정치다라고 했을 때 나라의 권력이 하나의 왕에게 있고 그 왕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걸 전제 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제 개념을 분배적 정의에 갖고 와서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보고 그 전제를 반대한다라고 봅니다.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는 것, 이게 바로 전제예요. 그 전제에 반대한다는 거죠. 하나의 영역, 각각의 영역은 각각의 분배 원칙에 의해서 나누어져야 돼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돈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필요에 의해서 안정과 복지를 분배했을 때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복지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이 있겠죠. 공직이라는 것도 기회의 공정성을 주지만 그 안에서도 공직에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낮게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공직을 갖지 못한 사람들. 정치 권력도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각 영역 안에서의 분배는 그 영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고 만약에 한 영역 안에서의 가치가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게 왈처의 생각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돈이 많다라고 해서 그 돈이 많은 걸 가지고 정치 권력이라든지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까지 장악해버리면 그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라고 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도 먼저 혜택을 받거나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거나 돈이 많다라고 해서 권력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휘두를 수 있는 강한 힘을 갖는다거나 돈이 많다라고 해서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요. 여러분 시험 끝나고 당분간 가면 안 되긴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던 롯데월드를 갔어. 롯데월드 가서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겠지만 저는 아틀란티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틀란티스를 타려고 줄을 섰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아틀란티스를 탈 때 제일 먼저 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줄을 쓴 사람이죠. 놀이기구를 누가 먼저 탈까를 했을 때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탄다, 선착순이라는 기준에 의거해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공정한 거죠. 그게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뭐 돈이 많던 적던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아빠가 국회의원이야. 우리 아빠 국회의원이니까 야 내가 먼저 탈게. 근데 직원이 실제로 국회의원 아들을 먼저 태워줘.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참을 수 없죠. 왜? 놀이기구를 타는 데 있어서는 아빠가 국회의원이건 아빠가 누구든 간에 전혀 상관없거든. 먼저 온 순서대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정치 권력이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발휘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게 되겠죠. 우리 그냥 흔히 말해서 이런 상황 올바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가고자 할 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주어지죠? 수능이라는 시험 혹은 수시라는 어떤 성적 평가 절차에 의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이야, 우리 아빠가 재벌 회장이야.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혹은 권력이 많다라는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도 그 힘이 발휘된다면 경제적인 영역과 교육의 영역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인데 한 영역의 가치가 또 다른 영역에도 적용이 된다면 그건 올바르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되겠죠. 왈처가 강조하는 건 각 분야별로 각 영역별로 다른 분배 원칙에 의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분배적 정의 얘기를 할 때 롤스나 노직이나 얘기를 했던 건 인간은 선천적 우연성에 의해서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롤스는 그 다양함을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좀 줄여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롤스가 강조했던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였어요. 왜 그토록 롤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했을까? 그 근원에는 사람들이 비록 다른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지니는 존엄성을 유지하고 각각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인간으로서의 배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나랑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차별이죠. 차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같은 평등한 사회 구성원인 상대방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차별을 막기 위해서 차별에 따른 불평등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정책으로 내놓는 게 바로 소수자,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이에요.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로 장애인 우대 정책 같은 게 있죠.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 뭐 대학을 진학할 때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줄이고자 나라에서 만든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나 아니면 관공서 같은 데서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1990년에 아마 법을 만들었고 그 이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뭐 또 다른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으로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여성 우대 정책도 있죠. 기존의 남성 중심 사회 구조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여성들에게 채용이나 회사 채용이나 아니면 승진 아니면 공직을 진출할 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대 정책, 사회적 약자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이 나뉩니다. 그럼 첫 번째, 찬성 입장을 보면 보상의 논리예요. 과거에 차별 때문에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온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은 그 고통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장애인과 혹은 여성, 소수인종이 오랜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제는 우리 현대사회에 와서 우대 정책 등을 통해서 그 고통에 맞는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보상의 논리예요. 두 번째, 재분배의 논리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장애인에 비해 혹은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혹은 다수 인종들은 소수 인종에 비해서 그동안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있었죠. 따라서 이 우대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재분배 논리예요. 사회적 약자에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기회를 좀 주자. 자, 세 번째, 공리주의 논리예요. 장애인이나 여성, 소수인종을 계속적으로 차별하는 상황이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게 될 거고 갈등이 발생하게 될 거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겠죠. 이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떨어뜨리고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고 봐요. 공리주의는 기본 모토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야 되고 행복은 최대한 많이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대 정책을 실시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게 되고 그런 갈등들도 완화시키고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된다는 게 마지막 공리주의 논리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 전체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소수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보상의 논리, 재분배의 논리, 공리주의의 논리. 그래서 각각의 찬성의 입장에 어떤 논리들이 있는지를 꼭 정리하고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수자 우대 정책 반대하는 입장을 볼게요. 첫 번째, 역차별의 논리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 우대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다른 집단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장애인이나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을, 그동안의 차별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한 할당제나 아니면 가산점 제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결국 따지고 보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별한 혜택이잖아요. 근데 이런 특별한 혜택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아니면 남성에게 기회를 박탈해서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상 책임의 부당성 논리인데, 과거의 차별에 대한 현재의 보상은 부당하다. 왜? 비록 과거에 소수자들의 차별을 한 것이 잘못이라 할지라도 현재 그때 그 과거에 차별을 했던 그 당사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차별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 후손들이, 그리고 그 전체가 보상의 책임을 갖는 거는 좀 그건 부당하지 않을까? 제 과거 세대 차별 행위를 후손들한테 짐지우는 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보는 입장. 자, 세 번째, 업적주의에 위배된다. 현대사회는 타고난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 노력과 내가 정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업적주의에 기반하고 있는데,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그 기준이 장애가 있냐 없냐, 성별 혹은 인종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기회를 주는 건 사람이 갖고 있는 노력과 성취를 싹 다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것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역차별의 논리, 보상 책임의 부당성, 업적주의, 각각의 근거 잘 정리해 두세요.